저는 존재와 무 이제 장폴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이제 20세기 프랑스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학자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르트르는 이제 의식, 그러니까 세계 내에 어떤 의식이 이제 출현하고 그 나타나는 이미지들로 그 인간을 이해해보는, 실존 안에서 인간을 이해해보는 어떤 철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모든 의식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툭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무언가로부터 지금 포착되고 의식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그냥 순수하게 나타남이다. 나타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 무언가에 대한 의식.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한 것을 이제 무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본인의 그 존재로서의 의미, 이유를 찾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하나의 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립을 해 나아간다고 해요. 의식이 즉자의식과 대자의식, 크게 즉자와 대자를 이제 설명드릴 것인데, 이 즉자 상태의 의식에서 또 하나의 대상인 대자의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자에서 대자까지 가기 위해 자기를 초월해야 한다. 초월하며 정립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즉자의식에서 대자의식으로 나아간다라고 이해를 좀 도와드립니다. 네, 즉자의식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충일한 거예요. 그냥 동일률로 있고 집계적이고 모여있고 그 자체로 그냥 충실하고 충일한 상태여서 그 사이에 어떠한 것도 출입되지도 않고 출입된 걸로 뭔가 변화되지 않는 딱 어떤 공허도 없는, 균열이 없는 상태를 즉자 상태, 또 즉자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논문에서는 이런 의식을 가진 자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들어와서 바뀌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사유, 자기의식, 즉자의식에서만 돌고 돌아서 동일률을 유지하는 상태를 즉자의식 수준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뭔가 이제 자기의 응집이 있어서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런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사이클 안에서만 맴맴 돌면서 대상과 관계하지도 않고 발전되지도, 아까 말했던 다시 자기를 초월하여서 정립하는 운동성 없이 그저 자기 안에서의 동일률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성만 존재하는 즉자의식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알을 깨기 전에 알 속에서 있었을 때 이런 상태,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저 자기 경험과 자기 가족 안에서의 그 사이클을 맨 돌다가 그런 즉자의식 속에서 나도 이해하고 세상도 이해해요. 세상이 외부잖아요. 그 세상 외부를 또 내 식으로 즉자의식 속에서 해석한다는, 아무런 균열도 털끌만한 공헌도 없다. 근데 이런 즉자의식을 갖고 살다가 즉자가 무화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성에 대한 한계, 죽음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 실제, 재앙, 실존. 저에게는 실존이 책이었어요. 이 책이 저를 그 전에 있었던 즉자의식을 싸그리 다 무화시키기 시작하는 시절이 2016년부터였답니다. 근데 이런 무화를 겪다 보면은 비로소 이제 대자의식이라는 게 이제 형성되게 돼요.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대자는 다시금 즉자가 무화를 거친 즉자를 세우기 위해서 즉자로서의 자기 상실, 아까 말했던 천상전화 유아 독존의 상태를 상실하는 즉자, 즉 무화를 경험한 즉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자의식을 하게 하는 저 무화, 이거 대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연성 가운데 놓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걸 훅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무엇으로부터 의식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있었었는데 이제서 나타남으로 출현되면서 나에게 즉자성에서 대자의식을 갖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연성의 특징은 실감할 수 없고 꼭 항상 이런 대자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자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감각 이야기를 막 해요. 우리가 손 얘기도 하고요. 눈, 귀로 듣는 거, 그리고 위병, 위에 궤양이 난다는 것, 현기증. 이렇게 즉자 상태로는 느낄 수 없었지만 뭔가 외부든지 다른 방법, 다른 의식이 떠올랐을 때 감각이라는 것이 이제 출현하게 되고 감각이 의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감각을 담고 있는, 감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안에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의식, 그 무엇이 감각처럼 외면성을 이제 야기하게 하는데, 이 외면성이 하나의 장이다. 이런 장을 사르트르는
정신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정신을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식과 정신과 장을 이제 펼쳐지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최고의 대자는 이제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자 의식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장, 그 안에 의식과 정신이 같이 담겨 있는 대자적인 몸. 이 몸은 대상으로서 발견되기도 하고 존재의 어떤 드러냄을 보인다. 아까 무엇으로부터 의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귀의 반응, 눈의 어떤 감각들은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의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대자적인 몸이. 그래서 항상 몸은 즉자로 있을 수가 없고 항상 대자적인 몸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자성에 빠지지 않고 내 스스로를 무화를 내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에 기투하면서 대자적인 몸을 삼는다면 이 의미를 찾아가고 내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의 의식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런 대타 존재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자 몸은 결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에 주어진 거 아니다. 아까 우리 대자는 항상 우연성으로 갑자기 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 대자적인 몸이. 그래서 몸은 거기에 도처에 초월되는 것으로 이제 존재한대요. 그냥 몸을 느꼈다고 해서 죽음이 아니라 이걸 느낌으로부터 이젠 초월되는 것으로 존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 대자의 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괴로움이라 얘기해요. 괴로움. 이거 겪는 걸 괴로움이라 얘기하는데 이 대상 괴로움은 항상 뭔가 즉자를 초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상의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성을 갖는 게 이제 반성이라 하는데 그 반성, 괴로움을 하나의 심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성의 어떤 반성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질병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이고 수동적이다. 우리 질병이랑 이제 가깝게 친하게 지낼 시간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피로, 구토, 이렇게 열등 콤플렉스라는 증상,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떤 초월, 직자에서 어떤 초월을 하여 대자 의식을 갖게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라 하는 몸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이런 초월 의식을 돕는 대자적인 이 몸 무엇인가 해서 이제 피로, 구토, 열등 콤플렉스인데 견딤의 노력으로부터 극복된 피로를 설명하고 있고요. 타협한 욕망이 있었는데 너 지금 타협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구토증이 나는 거잖아. 라고 대자적 몸이 너의 신존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2번이고 우월함이 있기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기 때문에 열등 컴플렉스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르트르의 견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을 막 하려 해요. 우리 형인 선생님은 언제 피로를 느끼시나요? 지금인가요? 언제? 잠을 못 잘 때. 그 무엇으로부터 이 피로, 뭔가 출현되게 되죠. 이제 우리 청중들과 함께 시간 나눠보려 하는데, 우리는 언제 피로를 느끼나요? 했을 때, 저는, 이제, 퇴근이 이제 애매하게, 아싸리 10시에 끝나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괜찮은데, 중간에 집에 뭐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을 잤다가 다시 시작할 때 몸이 훨씬 무거워지고, 그래요. 중간에 낮잠을 10분, 20분이면 간단한데, 한 1시간, 2시간 이상 넘어가면 몸이 훨씬 더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피로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피로가 도대체 우리에게 대자적인 몸으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피로는 어떤 몸의 괴로움에 관해서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런 뭔가 나의 몸에 존재할 때의 방식으로밖에 있지 않다. 즉 이제 그저 의식의 사실성 그 자체로 피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로는 보면은 사르트르는 참고 견딘 게 쌓여서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피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로를 가지고 내가 이런 반성적인 대자라는 시간성을 가져야 뭔가 찾아낼 수 있고 나타난 것들을 원래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출현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피로를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그저 경험을 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녹초가 되어서 그 벗도 거의 녹초가 돼서 피로에 쩔어 있어요. 우리 이런 상태잖아요. 하루 종일 겪다 보면 집에 가서 가방도 풀어놓지 못한 상태로 그저 벽에 잠깐 기대서 숨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피로를 느끼고 있을 상태인 거죠. 그 피로에 대해서 벗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히 나는 피곤하다.
하지만 나는 나의 피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좀 더 그 기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벗을 만난 거예요. 그는 목욕탕에 몸을 담그듯이 자신의 피로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피로는 주변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특권적인 도구로서 거친 자갈길에서 자기를 적응시키고 그에게 나타난 어떤 대자적인 몸으로서의 의식이 이제 피로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일을 애매하게 했을 땐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아주 하루 종일 꼼꼼하고 초밀하게 착착착착 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면 몸은 녹초인데 약간 그거 즐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나 오늘 할 거 충실히 했다. 와, 뭐 이제 뭐 과제도 숙제도 없고 밀린 거 하나도 없이 나는 나의 그 피로를 사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순고로움에 충실하게 했다라는 그것이 이제 사르트르가 즉자 상태에 있던 피로에서 대자 상태의 의식으로서 피로를 이해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피로에 몸을 맡기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내담자들의 정보를 쫙쫙 들었다가 저녁에 가서 종합되는 그 피로감. 이러이러를 했지. 이 개념에 입각해서 이런 것이었지. 그 전에 회기 때는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나는 자료가 종합되면서 좀 뭔가 소화 작업을 하게 되는 그 상태가 이제 이르게 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런 낮의 경험들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돌아와서 이 피로를 느끼면서 그 정신의 사유를 하면서 자신의 시간성, 반성의 그 사고를 하는 대자 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특권적인 도구로서 저런 피로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노력, 그 친구의 노력, 그 노력의 감정은 그에게 있어서 극복된 피로의 감정이다라고 사르트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피로는 이제 뙤양볕, 험준한 산길, 그것을 최고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순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은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견디다 쌓이다 몸의 피로도를 느끼는 것이 이제 피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벗의 어떤 그 피로를 보았을 때 이 최고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지금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순환이 피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노력은 기분 좋은 친밀감으로서 피로를 느끼게 된 것이고 마치 산을 내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산을 샅샅이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결국 그 산을 정복하는 어떤 충실한 만족감. 즉자가 대자를 경험하고 다시 즉자가 되는 이런 동일률의 어떤 선순환적인 대자 의식으로서 몸을 이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피로가 느껴졌을 때 구분해요. 그냥 하던 걸 못해서 불안해서 차라리 해버리면은 라이트한 것을 끝까지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 그냥 해버리면 라이트 할 텐데 그런 피로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충실히 했다. 와, 내가 바라던 그 본향을 향해 오늘 한 발짝 뛰었네? 그거에 대한 피로를 우리 대자적인 몸을 통해서 의식 가운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구토증이 나나요? 이게 목과 역함. 구토증, 이 구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구토는 구체적인 경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구역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구토는 뭐 썩은 고기, 어떤 생생한 피, 똥, 이런 뭔가 구체적인 혐오들에 대한 혐오감들이 막 쌓여서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구역질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고통은 유화적이라는 것은 융합되고 결합되는 것인데 그거를 탈하는 차원에서 항상 초월의 위치에 구토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순수한 구토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지금까지 융합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던 것들에서부터 벗어난 초월적인 걸 느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구토를 막 하는 행위적인 증상과 병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래 됐네요. 그 전에 융합되어 있는 직자 상태의 해석이 아닌 본인이 어떤 대자 상태로서의 의식으로서 구토를 해석하는 거 하셨잖아요. 이미 구토가 항상 이런 초월의 어떤 형의를 이제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구토는 혐오라는 감정, 혐오라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는 나의 얼굴에 대한 혐오, 너무 지나치게 하얀 내 몸에 대한 혐오, 딱딱하게 굳은 내 표정에 대한 혐오, 이 혐오들의 강세들이 이걸 무엇에 대한 혐오인지를 살펴보게끔 내 몸이 지금 이끌고 있는 대자적인 몸으로서 역할을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 혐오를 분석하다 보면 찾아낸다면
나의 직자 상태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 작품 중에 아예 구토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일단 로캉탱이 있는데 로캉탱이 주인공이에요. 글을 쓰는 작가인데 부빌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해가지고 롤르봉 후작의 자서전적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생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소설과 자신의 그 창조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그 작가로서의 그 신념과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필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어떠한 대상과의 대화도 많이 없었고요. 너무 이제 국소적으로 대상과의 대화도 없어서 창조성이나 모든 게 자기 스탠스에 전혀 맞지 않은 생활을 오랜 동안 하고 있었던 어떤 로캉탱이었습니다. 로캉탱이 어느 날 바다에 갔는데 돌 수제비를 뜨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돌 수제비를 뜨려고 자갈을 들었는데 역한 어떤 그 구역 거기다 구토라는 나는 구토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명시하더라고요. 구토감을 느낀 거예요. 이 자갈을 손으로 잡으려는 순간 그때 이제 구토증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이 몸에 이 사인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거 나 왜 이러는 거지를 이제 추적하면서 찾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손잡이를 잡든 뭐 맥주컵을 잡든 떨어진 종이를 잡든 그 내 거울에 내가 비치는 걸 보든 자갈을 잡든 이런 순간순간마다 손으로 이행된 뭔가 이제 잡을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이런 역한 구토증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안에는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증, 내 본질로 살지 못하는, 즉 이 손잡이라든지 잡는다라는 본질에 준하는 것에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물체들만 봐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영돼가지고 구토증이 이제 일어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토는 혐오, 나의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파리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제 작가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자기의 정체성, 나의 현존의 어떤 삶의 이유, 그 의미를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자적인 몸이 사인을 주는 것이 이제 구토였다. 그 안에는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토는 뭔지 모르고 억제할 길 없는 어떤 구토고 그 안에선 나의 의식, 무엇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몸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토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연 내 안에 내가 지금 나의 존재로서 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물음을 지금 묻고 있는지, 그 물음에 준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획득해야 된다. 그런 심적인 괴로움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구토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열등감. 우리 김민주 선생님은 열등감 열등감 나타나나요? 열등감, 네. 아, 네. 말을 잘하는 사람 볼 때 너무 부러워서 열등감. 오, 얼마나 날까? 얼마나 와, 말 잘하는 거. 아, 진짜 열등감이 나타나죠. 네, 열등감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 혼자 산다. 막 연예인들 어떻게 살고 뭐 파티를 어떻게 열고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해서 집을 사고 차가 어떻게 돼 있고 막 이런 그 리얼 다큐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편을 봤는데 열등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기 젊고 이쁘고 선남 선녀들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능력도 다 갖춰가지고 뭐 어린데 막 건물이 막 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이게 다 나는 상대적으로 열등해 라는 이런 열등감을 조성하게 하는 참 많은 자료들이잖아요. 이 열등감, 이제 즉자적인 상태에서는 열등감의 어떤 표상할 수 있는 내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사르트르는 과연 무화와 대자로서 이제 몸을 느꼈을 때 뭘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보자면 장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비유창성이 있어서 유창한 사람을 보면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이제 김민 선생님이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장애라고까지는 어렵지만 내가 조금 공공스럽고 좀 더 유창했으면 좋겠는 이런 소원, 이미 내가 우월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 없으면 이 열등감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즉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그 분야에 나는 탁월해지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고 그런 욕망과 의지가 먼저 있다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한 의식이 열등감이니까 그 무엇은 우월감인 건 거지.
얼마나 우월해지고 선생님 막 기대됩니다. 진짜 대폭 응원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무슨 자유도 없다. 열등 컴플렉스는 이런 열등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자유 여기서 말하는 건 프리덤이 아니라 내가 그 세상을 명해서 넣는 거죠. 규칙과 규범과 그 열등에서 우월로 될 수 있는 구조 속으로 나를 넣는 게 자유잖아요. 그 자유롭게 전체적으로 기투하는 것이 열등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저는 사르트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처음이에요. 정말 귀한 진리다.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일단락의 어떤 콤플렉스인데, 저는 신체가 뭔가 관리가 안 된다, 신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열등 콤플렉스였어요. 이렇게 막 기세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사실 근력도 없고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좀 균형이 안 맞는 이제 몸을 가지고 산 지 지금 36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체, 그리고 제가 화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걷어냈는데 거의 바닷물에서 물 한 바가지 푼 느낌이야. 아직도 많아. 아직도 너무 많아. 이 책, 열등감. 그리고 식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집안 자체로 먹는 거에 그렇게 식탐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런 열등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런 장애가 없으면 나를 기투할 세상도 없다는 이 복음의 말을 듣고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지고 온 게, 이 지식을 통해서 언감생심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월감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사르트르의 책을 부분이지만 읽고 이걸 이해하고 사르트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했다는 게 그 열등 컴플렉스에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 화가 많아서 남의 말 듣지를 않아요. 화가 많아서 경청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이제 이 작년 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동기 이제 오빠랑 전화가 돼가지고 전화했는데, 네가 상담위를 한다고? 남 얘기 안 듣는 네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들었었구나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화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적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편집적으로 있었는데, 언감생심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의 삶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삶을 꿈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대자적인 몸이 너무 격동적으로 저를 말하를 해가지고 근육통이 이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월요일날 한번 체험단을 해봤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몸이 쓰레기예요. 지금 이거 조절 안 돼가지고 내 신체를 망가뜨렸던,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너 네 신체 망가뜨리면서 네 인생도 망치고 있잖아, 네 죄책감 많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의식을 이제는 탈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 자체는 하나의 기도래요. 기도이고, 이거는 항상 초월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열등성, 내가 인지하는 이 열등성은 항상 나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며 종당엔 초월하게 하는 그런 열등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열등 컴플렉스를 이제 반갑게 찾아서 우열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몸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화시켜. 어느 날 갑자기 막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고, 너무나 당연했던 어떤 것이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화가. 이런 무화는 대자의에서 몸이 초월이 되며 다시 직자가 된다. 이런 초월 그 자체 속에서 대자를 다시 파악하는 우리는 또한 동일률 속의 직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